지난 시간에 4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까 6페이지. 노란색 6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은 집중 재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중 재원칙에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하나는 선관지형 후찰풍세 비정비팔 흉어복 시 전추태산 발효허미 발휘부중 광고제기. 2번은 선찰지형 후관풍세 비정비팔 흉어복 시 전추태산 후화호미 발휘부중 광고제기. 그런데 잘 보시면 1번 살핌 요 부분이 글자 좀 바뀌어 있죠. 선찰지형과 또 선관지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찰풍세와 후관풍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방사에 보면은 발효호미와 후화호미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크게 서 있는 게 몇 번 서 있습니까? 밑에 써 있어요.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이 2번은 우리 옛날에 1번으로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원칙이라고 그러고 직공 8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정에 가면 큰 나무판이든 비석에 이걸 새겨놨어요. 근데 이게 90년대쯤 오면서 대부분에서 2번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과연 1번이 옳으냐 2번이 옳으냐 이 문제. 자, 1번으로 했을 때는 선관지형이 되고 2번에 하면 선찰지형이 되는데 어느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네? 1번이 맞겠습니까? 2번이 맞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틀리죠. 아주 틀리죠. 자, 우선 1번 살편을 한번 봅시다. 이 선관지형 후찰풍세라는 게는 것과 2번의 선찰지형입니다. 이 선찰이라는 거는요, 찰지형이라는 거는 손자병법에 지세를 관찰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손자병법에 생지, 사지, 무슨지가 7가지인가 이 지형이 있어요. 그 지형은 뭘 얘기하느냐면 군사가 주둔할 때 지형을 살펴서 산맥이 이렇게 있고 골이 이렇게 저고 이 골에 갇히면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어서 막히는 데다. 그래서 사지예요. 생지는 터여는 있는데 우리 도망갈 길도 있고 우리가 공격하기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을 몇 가지 나눕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선찰 지형하라. 먼저 지형을 살피고 군대가 주둔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활을 쏘는데 이건 활 쏘는 데 맞는 거지 군대 이동하는 데 맞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관지형. 지형을 음미한다는 뜻이죠. 관은. 그렇죠? 근데 찰은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찰, 사찰, 검찰 자세히 짚어서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활을 쏘는데 이렇게 지형을 보고 여기 이곳에는 바람이 어디를 치겠구나 하는 뜻이에요. 활 쏘는데 군사 주둔하는 것처럼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지형에서는 바람이 여기를 받쳐서 돌겠구나. 그거는 실제 바람이 돌지 않아도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자는 형이 상이고 찰은 형이 하예요. 그 다음에 후찰풍세는 그 다음 바람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이마가 선덕선덕하면 촉발이 부는 줄 알아라. 서 있으면 이마가 선덕선덕해요. 바람이 촉발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야 돼요. 이 바람을 가지고 바람이 저기 이제 불객보다 음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번처럼 하면은 바람을 음미하는 게 돼요. 그 관자 자체가. 그러면 바람은 음미하는 게 아니죠. 초목이 오래 흔들리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야 되죠. 음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살 쏘면 어느 정도 바람을 먹고 가겠느냐는 것도 음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있는 그러니까 살핌의 1번이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둘을 떼놓고 찰과 간을 같은 걸로 본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관찰이라는 건 하나의 단어입니다. 관찰을 붙여서 얘기하면 그 자체가 단어가 돼요. 그러면 우리 한문의 단어는 형이 상이 앞에 나오고 형이 하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은 개사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여천지 준이라 능미준지 천지 도 하나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앙이 관어 천문하고 부의 차로 질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러러서 한 천문을 보고 구부려서 지리를 살핀다는 것이에요. 자, 요 글귀를 가지고 보면은 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근데 바꾸어서 이게 우러러서 차로 천문하고 부의 관어 지리하면 찰관이 돼요. 지금 관찰이라는 하나의 묶은 단어를 하는 것은 한문을 얘기하고 찰과 관을 띄는 건 한자를 얘기해요. 한자하고 한문은 엄청 다릅니다. 우리 윤수형 같은 경우 한문 잘 하시는데 이 한문은 덧글자이지만 이것이 조합됐을 때 하나의 문장을 내요. 학이시습진이 학습 아닙니까? 그 용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주역이라는 게 언제 나온 겁니까? 3000여 년 전에 나와요. 그리고 공자가 쓴 게 10익 속에 개사전이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서예 하시는 분들 참 좋아할 쓰는 그 하나 있는데 왕이지 피법에 난정서라는 거 있습니다. 난정서에 보면은 우리 서예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난정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러러서 우주의 큰 거를 보고 구부려서 풍류 어떤 세상의 물품에 있는 것을 융성함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바로 관찰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궁재원칙에 이거를 띄워놓고 생각한다면 뭐 차를 쓰든 관을 쓰든 관계없습니다만 이렇게 댓글을 잡고 얘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형이 상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이 뒤에 나와야 하나 단어가 된다. 그러면 2번에 나오는 건 틀렸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한문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자를 갖고 얘기하면 1번이 되는 건 그게 없어요. 그러나 한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한 사람들은 욕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석장에서는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에서는 욕을 안 합니다만, 그래서 1번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사들이 전부 이렇게 서왔습니다. 서왔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오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거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정에 가면, 역사가 깊은 정에 가면 일본어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서 이제 비정비파리와 흉의복실 둘 다 똑같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비정비파를 쓰는 이유가 뭐냐? 비정비파는 관을 항상 나하고 똑같이 본다. 관과 내가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비정비파죠. 그렇다고 팔을 쏘면서 살은 저기 봐야 돼 이래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뚫게 서면은 차라리 양궁처럼 쏘아놓고 하면 팔 세운 사람 좋아요. 그 나쁘다 소리는 잘 맞습니다. 맞는 거하고 틀린다. 항상 적과 내가 상대하듯이 내가 표적과 내가 똑바로 서. 그런데 여기서 활을 없는 사람한테는 비정비팔이 해당되지만 활 세우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자, 전추태산이요 발효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2번은 전추태산의 후화홈이에요. 자, 1번의 당김과 반사를 연결해 봅시다. 먼저 서서 지형과 풍세를 살피고 난 다음에 비정비팔로 서서 그 다음 흉허복실이에요. 이 흉허복실도 역시 활을 엎어서 쏘는 우리 궁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자, 흉허복실이라는 것은 활을 당겼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데 흉허복실이 안 생기죠. 그러나 딱 당겨 걸었을 때는 흉허복실이 딱 됩니다. 이게 활을 엎으니까 현이 걸리고 현을 피하기 위해서 흉허를 해야 돼요. 흉허하니까 엉덩이가 빠져요. 이 빠지는 엉덩이를 바로 집어요. 그래서 몸체를 바르게 하는 게 흉허복실이에요. 그러면 흉허복실까지 내면 벌써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여기에서 이제 방사인데 전추태산이요 발효홈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추자를 두 가지로 있습니다. 윤생 추자를 두 가지로 있죠. 예, 태는 밀태, 추는 받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활을 쏠 때 중을 밀어제끼는 밀어제낄 때는 퇴라고 읽어야 됩니다. 전퇴, 퇴산하면 맞습니다. 활을 쏘면 이걸 확 미는 사람들 많죠? 궁술 교보면 이건 밀려간다고 소극적인 표현을 했지 민다는 적극적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민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기 서 있는 거 전퇴, 퇴산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추 받친다 해놓고 속이는 막 밀어 제끼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준팔은 제가 연동을 시키는 거죠. 몸에 연동을 시켜라.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나 이거 참 과학 잘 모르는데 그거 외우고 있거든요.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자, 깍지가 작용을 하면 이거는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테러 해서 밀게 되면은 이게 작용을 하고 이게 반작용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작용을 못 하니까 튕가버립니다. 그래서 발효홈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호랑이가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꼬리가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달리거나 공격을 할 때 꼬리가 이렇게 펴집니다. 뒤로. 중심 잡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 뛰는 것도 보면 똑같습니다. 꼬리가 딱 펴져가 중심을 잡아요. 그러면 발이요. 발치를 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호랑이 꼬리 같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여자를 잘 보세요. 여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뭐와 같으라? 호랑이 꼬리와 같아라. 그렇다고 해서 요 짧은 낱말에다 호랑이 꼬리가 달릴 때 그거에 못 넣죠. 호랑이가 공격을 할 때 딱 펴집니다. 자, 그러면 요런 스타일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마치 학이 춤춘다 그래서 학무형이라고 합니다. 학무형이라는 건요. 학무형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 학무형이 안 나와요. 우리 고전 사법을 그대로 익히면 바로 학무형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전추 분명히 인식하세요. 준팔은 미는 게 아닙니다. 준팔을 미면 준팔이 흔들려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사인 연습할 때 동전 얹어놓고 하죠. 그러면 뒤는 조금 흔들려도 앞에 흔들리면 엄청난 오차를 일으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활을 퇴짜로 밀면 왜 됩니까? 이 순간에 움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밀기 위해서 딱 고정시키면은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이 안 되면 요건 죽은 거예요. 딱 고정시켜놓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영하면은 여기서 난 수영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갔을 때는 이 팔이 뒤로 나오죠. 나오면서 이 어깨가 나가면서 이게 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만히 놔두고 이래 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동입니다. 그럼 다음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끌고 올 때 쭉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그럼 중심은 잠깐 앞으로 가죠. 여러분 턱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느리라 그랬죠. 들리거나 돌거나 하지 말고 숙이거나 움츠리지도 말라. 느리라. 보세요. 자, 수영하는 거 똑같아요. 쭉 밀려가잖아요. 밀려가면서 전에 제가 그 황금 비율 얘기하면 3분의 2라는 얘기를 했었죠. 턱이 이래 있으면 황금 비율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뒤가 많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작동을 하면 이게 짧게 딱 움직입니다. 이걸 고정시켜서 굳히면 그게 안 돼요. 작용이 아니라. 그럼 이 팔이 어느 정도? 이 반동만큼 가죠. 그러니까 반동에서 오는 충격을 밖으로 내민 만큼 가져야 사람 몸이 완성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서는 전추태산이라고 하고 구화홈이라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 인터넷 가면 많이 나왔습니다. 호랑이 꼬리처럼 꽉 잡아라. 자, 보세요, 여러분. 비전비팔 흉화복실이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또 받치고 또 잡아요. 꽉 잡아요. 그죠? 1번은 발해요. 발했다는 거예요. 쏘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안 맞거든. 네 자신을 탓하라. 자, 2번은 쏘는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문법에 안 맞죠? 그 단계가 하나 없어져 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네 자신 좀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힘의 논리에서 모든 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안 쳐다보는 게 참 다행입니다, 저는. 그거 따라 했다간 아주 골치 아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밀라 그런다면은 밑에다 추라 하지 말고 태라고 얘기하시오. 그 다음, 마지막에, 발이부증면 방구제기라. 그 둘 다 똑같죠, 그죠? 둘 다 똑같은데, 전번 시간에 저기 통영서 온 사람이 저라고 발음하냐고 물었잖아요, 그죠? 저. 자, 이걸 제라고 읽느냐, 저라고 읽느냐. 그때 제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제라고 읽는데 왜 굳이 저라고 하느냐.
그런데 저 옥편을 찾아보면요, 저라고 해놓고 뭐를 하냐면은 고음이라고 해요. 옛적에 이렇게 읽었다. 지금은 죄라고 읽는다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건 참 어떤 사진은 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소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소금이 뭐예요? 사투리죠. 방언으로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일반적인 의미 아닌 그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소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면 옛 발음이라고 해요. 저를. 근데 그래 놓고는 전부 죄로 다 읽어요. 근데 이 죄라는 발음이요, 먹을 죄, 말할 죄, 또 어조사죄가 됩니다. 옷 이름도 되고. 어조사, 말을 도우는 그림. 그러니까 어조사라는 건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라고 하니까 여러 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구제기 하니까 제기, 기자는 몸 기자다. 내 몸인데 왜 여러 치라고 쓰느냐 해서 자꾸 이렇게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어조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나온 말은 자기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려고 여러 치라고 붙이느냐.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어조사로 바로 팍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우리 윤 선생이 지어라고 했거든요. 갈지자에. 이 갈지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차자라는 뜻도 있어요. 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조사예요. 둘 다. 어조사이면서 차자라, 이를 지칭하는 뜻이 있다. 그렇다면 지어 할 때 죄를 이것, 이 몸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우리 그 인터넷이라는 게 이상해가지고요. 자기가 어디 조금 아는 거 있으면 올려요.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비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저는 인터넷에 뭐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군재원칙은 저희들이 화를 배울 때 나와 있던 1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한공도협에서 알거나 모르거나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감히 뭐 대들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쭉 설명한 그런 문법과 이런 전체 뜻을 가지고 보면 1번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정에서 걸면 1번을 걸 거예요. 2번 안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공도국외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습사무원 정신정기 불원성자 만만타는 전문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포항에 계시는 기영식, 그거가 이렇게 역사가 이래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대사례는 대략 이런 것이다. 그럼 우리가 향사례가 향음주례입니다. 향사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중국 것과 우리 것을 두 개를 딱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향사례. 얘기의 향음주례 거의 향사례예요. 자, 어느 분이 얘기 향주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공자가 확상의 포에서 사례를 행하였다. 노인자가 담을 이루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15살이 뭐죠? 15. 스물 약과 30 40 불어 50 지천명 60 관광 미수 미수는 80이 아닙니다. 88 미수는요 88이 되면 잔치를 열어요. 미수연. 잔치를 하기 때문에 미수연이라 하지 80미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자가 확상의 포에서 사례를 행했다. 확상의 포라는 거는요, 그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인데 강가에 있는 어떤 지명이에요. 모인자가 담을 이루는 것 같다. 사례가 이걸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사례를 행하는 차례가 이런 뜻입니다. 사마에 이르러 자로를 시켜서 활과 화살을 손에 잡고 나가서 활쏘기를 권유하며 말하기를 패전한 장수나 나라를 망친 대부 붙어서 남의 후사가 된 자는 들어오지 말고 그 밖에 사람을 들어오라 했다. 떠나간 자가 반이 되고 돌아온 자는 반이다. 제가 참 전번에 유괴에 대해서 예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예를 설명을 들었으면 이게 참 편하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공자는 예학을 전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나라 시대 와서는 전부 춘추전국 시대 이제 주나라 지나고 주나라 때죠. 사암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서 예는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입니다. 질서. 여기도 지금 하나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전한 장수 같은 놈들이 여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남의 후사가 된 자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남의 후사가 돼가지고 남의 재산을 탐내는 자입니다. 후사가 돼도 그냥 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온 후사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런 사람을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전부 떠나가요. 많이 떠나가요. 그 다음 공망구와 서점을 시켜서 이건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치를 들고 말하겠다. 치라는 건 술자입니다, 여러분. 이 치를 든다, 양치라 그러는데, 치를 들고 술잔을 하는 것은 이 격식에 따라서 대부나 높은 사람들의 술잔을 권하는 겁니다, 이게. 요 문구는. 그래서 공망구와 치를 들고 말하기를 유와 장애 나이에
효제하고 효성스럽고 형제에게 그 뭡니까 형제와 우애 있고 또 기와 질의 나이로서 예를 좋아하며 기와 질의 나이로서 예를 좋아하며 유속에 따르지 않고 세류에 따르지 않고 몸을 닦아서 죽음을 기다린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했더니 떠나자는 자가 반이고 남아있는 자가 반이다. 자, 여기서 효지하고 유속에 따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그 사람만 남으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지발이 찔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또 나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점이 또 치를 들고 말하기를 배우기 좋아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예를 좋아해서 변찮으며 모와 기 나이에도 돌을 어지럽히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자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자, 이 존중의 뜻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실에 대한 문제와 그 충효, 그러니까 유교란 자체가 충효의 학문이에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의 우애 있고 이게 유교의 근본 윤리입니다. 근간이에요. 그렇게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를 쏘고 난 뒤에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거는 저 얘기 쪽에 제 설명을 제가 못 들은지 모르지만 올라와서 사양하고 읍하고 올라가서 화를 쏘고 내려와서 음한다는 구절이 전번에 그것까지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군자는 서로 다투지 아니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 사양하고 내려와서 하는데 내가 화를 쏘아서 이기면은 벌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벌주라 그러니까 절마 벌 받아서 이렇게 한 잔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술이라는 것은 노양과 병량이에요. 자, 나이 든 사람이 술을 먹으면 활력의 어떤 요소를 찾아요. 취하도록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보양하는 거예요. 그 술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를 맞추어서 진 사람한테 사양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잘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노령과 병량의 술을 받게 내려와서 업양하고 내려와서 술을 드는 거는 내가 잘 맞춰서 그 사람한테 이 액기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자와 같다. 그래서 군자와 같다 그러고 군자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자 다음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줄이고 그 다음 조선의 향주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시죠. 동국 세시기 및 동국 여지숭남에 기록된 것으로 그 내용은 자, 이 우리 향주례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화를 무엇으로 했느냐? 첫째, 무과를 하기 위한 그 시험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외적애를 방지하는 무기였고, 그러나 민간에서, 이건 민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관주도예요. 거기 나와 있는 관이 주도를 해서, 여기 동국 세시기와 동국 여지승남의 기록 똑같아요. 동국 세시기에 나오는 그 글자하고 동국
여지승남하고 한자도 안 틀려 똑같습니다. 영안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익산 이리 쪽이죠. 읍의 사람들이 봄과 여름을 맞아 모든 걸 갖추어 향음주를 하였다. 이때 나이가 8, 90 된 분, 노인분들, 나이가 많은 사람 한 자리로 모셔요. 또 6, 70 된 사람을 또 한 자리로 모시고 60 이하 된 분을 한 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건 뭐냐면 장유유서죠. 장유에 따른 서열을 딱 정해가 나이 든 분을 공경하게 딱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문, 이건 우리가 책에 쓰는 서문이 아니고 맹세의 문입니다. 맹세를 합니다. 서문을 낭독하는데 어버이에게 불효한 자는 물리치고, 이 말은 저 불효한 놈 나가라. 이 자리에 있지 마라. 아, 우리 아까 얘기 향음조랑 똑같잖아요. 그치? 물리치고 나가라. 조정을 비방하는 자 물리치고 수령을 비방하는 자 물리친다. 이렇게 좀 역적 기질이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지만 나가라. 이건 뭐 전제군주 하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렇게 요즘하고도 틀리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덕업을 서로 권하고. 자, 모든 좋은 그 일들, 덕이 되고 하는 그런 업을 서로 권장하는 겁니다. 둘째, 잘못을 서로 깨우치고. 셋째, 예의 풍속을 서로 도와주고요. 넷째, 환란을 규율한다. 이건요, 꼭 여기뿐이 아니라도 우리 향약이죠. 향약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사회하고 달라요. 유목사회에서는 언제 만날지 몰라요. 하지만 농경사회 사람은 같이 같은 마을에서 오래 살게 되죠. 자, 유목민들하고 우리하고 참 틀린 게 많은 게, 유목민들은 애를 낳으면은, 자, 여자분들, 애를 낳으면은 며칠의 여유만 딱 주고 떠나갑니다. 왜? 목초지대에 양이나 소가 풀을 못 먹으면 재산을 망하게. 그럼 부족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며칠만 있다가 따라와라 그래요. 우리는 농경사회에 있죠. 농경사회에 있으니까 충분히 산후조리를 하고 일을 합니다. 이건요, 이 옛날에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에요. 이 자원이 사라지면은 그 부족 전체가 망하게 되고, 자, 우리가 지금 현실을 다 왔네요. 요새 안 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있어야 이것이 노동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회와 이 농경사회의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유목사회에서는 한번 주르륵 만났다 한번 쭉 헤어져. 하지만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깨울 덕업을 하고 이렇게 가죠. 그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릇 동양인은 효우충신, 이건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뭐 알겠죠? 공부에 하도록 맹세한다. 이게 서문이에요. 맹세의 문장을 읽으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은 다음 모두 2번 절하고 술을 마시며 활쏘는 예식을 행하였다. 이게 우리의 향음주례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건 중국의 향음주례와 한번 대비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분 쉬고 이제 그렇습니다.